우리가 4번을 하고 있죠. 멀티플 유스 4번을 하고 있습니다. 4번, 5번을 이제 진행하겠죠.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유스는 기본적으로 비수기 관광 매력물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서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가 여름이다. 그래서 비수기, 여름을 제외한 비수기, 봄에는 연어 낚시 축제, 가을에는 단풍 여행, 겨울에는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 개발. 이렇게 해서 각각 비수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관광 매력물을 개발했다. 미시간주가 뭐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요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마이애미는 여기죠. 여기 마이애미 도시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비수기고 겨울이 성수기다. 여기는 또 반대죠. 여름이 성수기. 왜냐하면 북쪽이니까 여름이 시원하죠. 겨울에는 너무 춥죠. 그래서 겨울에 있는 사람들 또 일로 내려오겠죠. 지역에 따라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여름이 여기는 성수기, 여기는 겨울이 성수기가 됩니다. 미시간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는 스키와 스노보드, 젊은 사람들 스노보드를 많이 타니까 미시간주에 수많은 이 스키장을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겨울 스포츠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또 정말 단풍이 멋지죠. 단풍이 정말 멋집니다. 특히 이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도시 외곽 지역에는 이렇게 오염이 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단풍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어 낚시. 그래서 이런 세먼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봄에, 그죠? 자,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연대 멀티플 유스로 주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밑줄 있죠. 밑줄에 축제, 페스티벌이 들어갑니다. 스페셜, 그래서 이 축제에 예로 산천어 축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인구 100만 명이 모일 정도로 성공한 축제입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이제 일어나죠. 화천군에서. 그래서 군수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축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구가 2만 4천 명에 불과하지만 관광객은 100만 명 이상이 몰립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사실 강원도 화천은 겨울 되면 너무 추워서 아무도 안 갑니다. 그죠? 여름에 많이 가죠. 강원도는. 왜냐면 시원하니까. 근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비수기죠. 그걸 이제 비수기를 앞에 우리 멀티플 유스가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수기에 관광 매력물을 만든 거죠. 이분이 관광 매력물의 하나로 이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산천어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천어 축제를 만들어서 이 축제 기간에 이렇게 산천을 방류하고 낚시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목표는 중국의 빈등제, 일본의 삿포로 축제 등 겨울에 세계 겨울 축제의 핵심을 화천에다가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스페셜 셀리브레이션, 축하 행사, 이건 나중에 뒤에 얘가 있습니다. 뉴욕 시티에서 하는 새해맞이 행사, 우리 부산에서는 용두산 공원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은 실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컨벤션 자체는 센터니까, 그죠? 건물 안에서, 그죠? 그러면 계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날씨가 좋든 안 좋든 관계없죠. 그래서 컨벤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수기 때 예를 들면 날씨가 추울 때 겨울에 이렇게 컨벤션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컨벤션도 굉장히 멀티플 유스의 중요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까? 보스턴 마라톤 대회 같은 거, 그렇죠? 전 세계 마라토너들이 그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집결하죠. 집결해서 거기서 숙박도 하고 또 행사에 참가도 하고 거기서 또 관광도 즐기고 외식도 하고 그러면 이제 지역 경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 스포츠 행사가. 그래서 이런 비수기 기간 동안에 후원하거나 홍보되는 축제, 특별한 축하 행사, 컨벤션, 스포츠 행사들은 멀티플 유스 전략에 아주 그죠? 기타 예가 되어 있어. 하여튼 중요한 예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기 나와 있는 이 예 있죠. 이렇게 축제나 뭐 축하 행사, 컨벤션, 스포츠 행사 이런 걸 비수기 때 잘 만들어서 좋은 관광 상품으로 만들면 비수기를 타개하는 멀티비스의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이거죠. 산천어의 축제에 불과 인구는 24,000명이지만 100만 명이 모인다. 엄청나게 성공한 축제입니다. 그죠? 또 인제에는 빙어 축제가 있습니다. 인제는 빙어 축제.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산천어 축제가 화천 산천어 축제가 이게 이제 더 크죠. 이 보세요. 엄청나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사람이죠. 사람들이 낚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도 보면 사람들 많죠.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게 스페셜 특별 축하 행사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이제 1월 1일 되면 그렇죠? 이렇게 새벽에 이제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축하 공연이 벌어지고 여기에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사실 겨울에 뉴욕은 너무 춥죠.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안 갑니다. 비수기입니다. 대개 이제 여름이 성수기잖아요. 왜냐하면 활동하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뉴욕은 너무 추워서 안 갑니다. 비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사를 보기 위해서 이때만큼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죠. 그래서 주변에 호텔 업체나 뭐 하여튼 외식 업체가 이제 아주 성황리에 잘 되죠. 그래서 이런 비수기 때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서울의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새로 생긴 고층 건물이죠. 거기서 이제 불꽃놀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부산 불꽃축제 더 웅장하게 화려하게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하는 거 있죠. 이때 해마다 11월 달에 이렇게 개최함으로써 또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산 광안리를 찾게 됩니다. 이분은 대상을 받았죠. 아마 산 위에서 그죠? 황령산이나 어디 다른 위에서 이제 찍은 것 같습니다. 컨벤션 우리 부산의 컨벤션 센터죠. 오디토리움입니다. 그렇죠? 요거죠. 요걸 확대한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는데 요것도 만들고 또 제2전시장 여기 또 만들었죠. 또 이 옆에다가 제3전시장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만들면 또 직원을 뽑겠죠. 더 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걸 좀 준비하면 좋겠죠. 우리 여러분 선배들 중에도 여기에 근무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실내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비수기 때도 얼마든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내니까. 추우면 뭐 난방잔치를 하면 되죠. 또 우리 부산이 점점 이렇게 순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도시로서 아시아 4위, 세계 15위 이렇게 계속해서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이 앞으로 더 큰 컨벤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행사 뉴욕 마라톤 대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4만 명이 참가했으니까 4만 7천 명이 엄청나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숙박하고 식사하고 또 여기 참사하고 이러니까 뉴욕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건 스포츠 행사 금방은 마라톤이지만 이거는 월드컵 축구 대회죠. 우리 서울시청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축제도 벌이고 공연도 하고 또 같이 경기를 보면서 응원도 했던 아주 정말 엄청난 행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었죠. 자, 4번. 그러면 이런 멀티플 유스가 우리 앞에서 이제 그림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A, B, C, D 했습니다. 이 그림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비수기 수요는 멀티플 유스 전략에 의해서 boosted 올라간다. 수요가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요거 필기하세요. 수요, 공급, 그 다음에 다용도를 통한 계속 요거 필기하세요. 자, 요까지만 한번 볼까요? 비수기 수요는 멀티플 유스에 의해서 boosted 한다. 올라간다. 자, 요걸 보면 알겠죠? 요게 공급선이죠. 여기에 수요입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 봤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수요가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선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수요가 요만큼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약간 삐뚤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비수기 업 시전 비수기의 객실 점유율이 높아졌다. due to 뭐뭐 때문에 멀티플 유스 때문에 비수기의 객실 점유율이 높아졌다. 비수기의 객실 점유율이 다용도 때문에 높아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비수기의 수요가 다용도 전략에 의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올라간 게 실제 보이죠? 여기 올라갔다. 여기 점선이 싹 표시가 되어 있죠. 점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요가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갔죠. 여기에서 또 이만큼 올라가고 또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전에는 이만큼 어려운데 이제는 줄어드는 거죠.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뭐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다. 어떤 수요? 비수기 동안의 수요가 늘어났다. 왜? 바로 멀티플 유스. 멀티플 유스는 뭡니까? 비수기 동안의 관광 매력물로 인해서 관광객이 더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다용도로 인해서 객실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수기를 한번 볼까요? 성수기 수요, 여기 성수기 수요죠. 여기 성수기 수요. 성수기 수요는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여기에는 점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선이 없죠. 어디 비수기에만 점선이 있죠. 비수기하면 이렇게 점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올라가. 그렇죠? 비수기하면 이렇게 점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수기하면 점선이 있죠. 왜? 멀티플 유스는 비수기에 관광 매력물을 만들잖아요. 성수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래서 비수기 때 관광 매력물을 만들어서 비수기의 수요를 올리기 때문에 성수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점선이 전혀 뭐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점선이 없죠. 이렇게 점선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 점선이 없습니다. 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자, 여기 제목도 보면 똑같습니다. 멀티플 유스를 통해서 계절성을 줄인다. 계절성이란 뭡니까? 계절성은 성수기, 비수기가 교차하는 걸 우리가 계절마다 수요가 바뀌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성수기, 비수기가 존재하는 걸 우리가 계절성이라죠. 계절마다 수요가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겨울에는 올라갔다가 봄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서 여름 되면 더 많이 떨어졌다가 또 중간에 한번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 점점 수요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계절별로 수요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계절성이다. 그런데 금방 멀티플 유스 통해서 약간 올라갔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되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싹 이렇게 완화되죠. 그래서 다시 또 싹 올라오고 이렇게 완화되죠. 예전에는 푹 떨어졌죠. 근데 이렇게 싹 이렇게 조금만 떨어지죠. 이만큼 안 떨어지고 요만큼만 떨어집니다. 왜냐면 수요가 비수기 때 수요 올라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란 말을 계절성이 좀 완화됐다, 감소됐다는 걸 왔다 갔다 극심하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싹 부드럽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뭘 통해서? 바로 멀티플 유스를 통해서 그게 가능했다. 계절성을 감소시켰다. 계절적인 어떤 수요 변화를 감소시킨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가격 차별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차별화 테크닉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역시 비수기 동안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격 차별을 적용합니다. 강력한 도구로. 어떤 강력한 도구냐면 수요를 이동시킵니다. shift away from to 이것을 선호하도록 성수기에서 비수기로. 그래서 성수기에서 비수기로, 성수기에서 비수기로 수요를 이동시키는 도구로서 가격 차별화를 적용함으로써 비수기의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그렇죠? 가격 차별화로 인해 성수기에서 비수기로 수요를 전환한다. 즉 이 말은 뭐다? 성수기 어디 갔습니까? 성수기의 가격을 아주 비싸게 하는 겁니다. 아주 가격을 비싸게 하고 비수기에는 가격을 아주 낮추는 겁니다. 낮춤으로써 성수기에 너무 비싸서 좀 지나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성수기 똑같은 호텔인데 성수기에는 100만 원 받는데 비수기에 가면 가격이 한 30만 원 밖에 안 받아. 그러면 좀 날씨는 그렇지만 비수기 가자.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호텔은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가격을 100만 원에서 뭐 30만 원까지 이렇게 확 낮추어서 이렇게 가격 차별화로 확 낮춰서 가격 차별화로 성수기에서 비수기로 수요를 전환시킵니다. 이거는 플로리다가 굉장히 잘한다. 지난번에 마이애미 제가 봤죠. 마이애미 보면 여름이 비수기고 겨울이 성수기라 그랬잖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그 플로리다 지역에 특히 이제 마이애미가 이제 가장 큰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데 이러한 전략을 가격 차별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죠? 어떻게 이용하느냐면 비수기 동안에 마이애미라는 그 관광지의 호텔 가격을 상당히 낮게 설정한다. 뭐에 비해서? 성수기 동안에 비해서 성수기 동안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격 차별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성수기 너무 비싸서 못 가겠다. 저렴한 비수기에 가자. 왜? 비수기 동안의 가격을 아주 낮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도 덜하는 비수기에 우리 가자. 성수기는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 똑같은 호텔인데 비수기 때 가자. 이렇게 맞추는 거. 이렇게 이제 수요를 전환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뭘 통해서? 가격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 낮춰. 예를 들면 이렇게 낮춰서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가격에 메리트가 있죠. 엄청나게 낮추면. 항공사에서도 이렇게 관광지에 있는 플로리다 마이애미가 플로리다는 도시 플로리다 그 주 안에 있잖아요. 이 마이애미 같은 도시의 호텔들은 이제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데 역시 항공사도 똑같이 합니다. 항공사도 역시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잖아요. 항공사도 지금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비수기지만 그래서 아주 프로모셔널 행사 가격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행사 가격을 만들어서 아주 저렴한 행사를 지금처럼 수요가 없을 때는 그 가격을 엄청나게 낮추는 거죠. 낮추면 비수기 동안의 수요를
자극하게 하는 것을 도우게 된다. 이 말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베트남 다낭 한번 갔다 오자. 그죠? 그동안 비싸서 못 갔는데 이번에 사람들도 많이 안 가고 가격도 이렇게 저렴한데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묻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말고요.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 말고 제가 얘기한 건 비수기 때 예를 들면 동남아 이런데 그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면 수요가 떨어지죠. 그럼 비수기죠. 그러니까 비수기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비수기 때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뭐다? 아주 저렴한 행사 가격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 비가 오지만 평소보다는 훨씬 저렴한 반값에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때 한번 가보자. 비 좀 맞고 그렇지만 그 대가로 가격은 아주 반값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수요 전환을 유도하는 거죠. 아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 가격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 가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함으로써 소비를 비수기 때 소비를 유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관광객이 즐겨하는 활동 2번은 호텔 객실수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계산 문제. 3번은 요동치는 수요 수준과 공급. 그래서 다양하게 수요는 다양하게 성수기 비수기일이 있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 공급이 성수기에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비수기에 맞추기도 하고 아니면 중용을 취해서 가운데 맞추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가 생기죠. 혼잡한 문제와 객실 점유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가운데 맞춰도 이런 문제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용도를 적용합니다. 다용도는 기본적으로 다용도라면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여기 힌트죠. 여기 어디입니까? 비수기죠. 비수기 때 뭘? attraction 관광 매력물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 내려오는 걸 뭐다?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죠. 조금만 내려오도록 만드는 거죠. 왜? 수요를 창출해가지고 비수기 때 수요를 창출해서 조금 올라도록 만드는 게 멀티플 유스죠. 그래서 뭐 축제라든지 컨벤션, 스포츠 행사 이런 걸 만들어내죠. 언제? 비수기 때. 그게 기본이죠. 성수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비수기만 하니까. 그런데 우리 가격 차별화 지난 시간에 조금 했죠. 가격 차별화는 어떻게 합니까? 성수기 때 비싸게, 성수기 때는 아주 비싸게, 그죠? 비싸게. 비수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저렴하게 합니다. 그죠? 성수기 때는 아주 비싸게, 비수기 때 아주 저렴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수기의 수요를 비수기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수기의 수요를 비수기로 보냅니다. 그게 가격 차별화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했던 거. 자, 오늘 5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멀티플 유스는 비수기 관광 매력물 개발. 여기 키포인트죠. 요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수기 때 다양한 겨울 스포츠, 가을 단풍, 봄 연어 낚시. 왜냐하면 여름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수기 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 금방 제가 떨어지다가 살짝 이렇게 떨어진다. 왜? 이렇게 비수기 때 수요가 올라간다. 비수기 때 수요가 올라가면서 완화된다. 그죠? 낮은 객실 점유율이 완화된다. 가격 차별화는 금방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from 성수기로부터 비수기를 선호하도록 이렇게 수요를 이동시키죠. 그죠? 왜? 가격을 성수기 때 비싸게, 비수기 때 가격을 저렴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저렴한 비수기 때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한다. 성수기에 비해서. 항공사도 마찬가지다. 항공사도 성수기, 비수기에 있다. 그래서
항공사도 역시 비수기 때 가격을 아주 행사 가격을 아주 저렴한 가격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는 이제 땡처리닷컴이라고 항공사가 있죠. 땡처리. 요거는 이제 비수기 성수기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비행기 좌석은 항상 꽉꽉 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좌석이 이제 출발 날짜가 가까우는데 다 안 팔렸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데다가 이제 땡처리닷컴 이런 데다가 이제 그걸 푸는 겁니다. 풀면 어차피 항공사 입장에서는 다 채우고 가는 게 좋잖아요. 다 채우고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격을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잡는 사람이 그냥 임자죠. 먼저 잡고 이러면 이런 좋은 가격이 사라져 버리죠. 누가 잡아버리면. 왜냐면 거기에 거의 다 팔리고 일부 남은 좌석만 이제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게 소진돼 버리면 끝나버리죠. 소진돼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땡칠이다. 그래서 아까 비수기 성수기 그 개념은 조금 다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뭡니까?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런 가격 차별화는 성수기 때 아주 비싸게 하고, 그죠? 비수기 때 저렴하게 하나. 그래서 나름대로 가격의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하잖아요.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또 비수기 때 호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인 패키지를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저렴하게 숙박 플러스 다른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처럼 뭐 사우나라든지 아이스링크라든지 하여튼 다른 걸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실내 골프장처럼, 그러니까 패키지가 되죠. 하나만 하는 것이, 객실만 하는 것이다. 그 외에 뭐 식음료라든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영화라든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요건 왜냐면 코엑스 있으니까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묶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볼까요? 가격 차별을 통해서 계절성을 감싼다. 앞에서 보면 멀티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계절성을 감소시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죠? 가격 차별을 통해서 계절성. 계절성이라는 것은 계절마다 수요, 그죠? 계절마다 수요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특히 성수기 때는 너무 많고 비수기 때는 수요가 낮아지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완화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완화된다. 그죠? 수요가 완화된다. 언제? 성수기 동안에 수요가 완화된다. 성수기 동안에 수요가 떨어진다. 여기 점선이 바뀌죠. 점선이 이렇게 좀 떨어졌죠. 바뀝니다. 그 부분을 이제 왜 떨어졌냐? 뭐뭐 때문에, 어떤 뭐 때문입니까? 사람들 때문에, 노조 사람들 때문에. 그럼 왜 어떤 사람들 때문이냐? 수익지 않은 비수기로 수익지 않은, 그죠? 성수기에 가지 않고 비수기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수기 동안의 수요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수기 때, 성수기 때 안 가고 비수기로 전환합니까? 그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력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 떨어진 사람들이 뭐다? 요로 이제 가는 거죠. 좀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죠? 요만큼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요로 간 거죠. 이게 좀 자꾸 이게 커 보이는데, 하여튼 요 가격, 여기에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요 사람들이 여기 가려고 하는 사람이 비수기로 가는 겁니다. 왜? 가격이 매력적이잖아요. 그쵸? 아주 저렴한 가격이니까. 그래서 여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열로 옮기도록 우리가 옮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수기 동안의 수요가 줄어든다. 그래서 요만큼 줄어든 거죠. 그래서 요게 실선은 최초 수요 패턴인데 점선으로 바뀌죠. 점선으로 바뀌는 이유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가격 차별화로, 그죠? 계절성이 감소됨으로써 비수기 관광 수요가 난다. 근데 이 관광 수요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기서 온 거죠. 여기서 온 겁니다. 성수기 관련 사람이 여기 왔기 때문에 비수기 관광 수요. 앞에서 멀티플 뉴스 같은 경우 올라온 경우는 뭡니까? 이 자체에 뭐가 있었어요? 이 자체에 관광 매력물이 있었잖아요. 비수기 관광 매력물 때문에 온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성수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비수기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하고 다르죠. 아까 그래프하고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비수기의 가격 차별화로 인해서 줄어든 계절성, 그렇죠? 비수기 가격 차별로 인해 계절성 감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밑에도 내용은 가격 차별을 통한 계절성 감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수요가 여기로 왔다. 왜? 비싼 가격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옮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로 옮겼다. 스위치했다. 이해되시죠?